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 진공이 뭐냐 이 하는 얘기를 좀 오늘 하고자 하는 거죠. 예, 진공은 이제 우주 배경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주는 뭐 스페이스니까 이 별이나 이런 걸 빼고 다 우주 배경 뭐 진공이니까 진공을 왜 이렇게 연구를 하느냐 저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때까지 많이 연구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인데 2008년도에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과학 잡지, 유명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그때 편집자가 편집인이 스테판 베트스비라는 사람이 쓴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은 진공의 요동일 뿐이다. 그러니까 물질은 진공이 떨리면 물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기사를 썼는데 기사 내용은 뭐 상세히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또 하나 어떤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Superforce: The Search for a Grand Unified Theory of Nature. 이건 뭐 통일장 이론에 대한 그 추구 뭐 이런 거 발견 뭐 썼지. 이런 책의 제목을 쓴 사람이 데이비드 폴이라는 사람인데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한 얘기가 진공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이론에 접근하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진공을 알아야지 모든 물리학 현상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공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럼 우리 김 박사 이론은 이미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진공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옛날에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고민을 했느냐 고대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대 한번 짧게 하니까 고대의 진공, 고대의 우주는 어떻게 보면 지구가 중심이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루나 이건 달이고 솔리스 하면 이 태양이죠. 그래서 여기 뭐 비너스도 있고 그러니까 태양 중심으로 모든 게 돌고 있는데 이 고대는 이런 그 천체관을 갖고 있는데 이 진공이 뭐냐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가장 최초로 나온 사람이 엠페도클레스더라고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우주는 뭐 물하고 불하고 흙하고 공기밖에 없다. 4개의 원소로 구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전체 문헌을 보니까 그리스,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티베트, 인도 고대 문화에서는 물, 흙, 공기 외에 에테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에테르, 뭐 AETHER이 하고 ETHER 이런 식으로 표기 되는데 에테르가 어떤 데는 이게 그냥 에테르도 하겠지만 허공, 보이드라고 말해지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에테르는 우리가 모든 파동이라는 그것은 매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매질이 필요한데 그러면 빛은 매질이냐? 빛의 매질이 뭐냐?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빛의 매질을 갖다가 일단 에테르로 두자. 에테르라는 기본 물질이 우주에 왜 쌓여가 있는 이 에테르. 그래서 그 에테르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은 빛의 매질은 없죠. 그게 이제 양자가 파동을 이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까? 다 있습니다. 또는 호응이라고 하길래 고등학교는 이렇게 가르친다. 맞았네요.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 좀 짧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테르가 뭐냐 하면은 이제 호메로스, 영어로는 호모인데, 호모에 난 서사시에는 이게 이제 순수하고 진솔한 공기 또는 맑은 하늘이라고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숨쉬는 순수한 본질이며 그들이 사는 공간을 채우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테르라고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플라톤은 이게 영어로는 플라토고 실제 발음은 플라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의 공간은 공기와 다른 지상에서 없는 어떤 걸로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를 고대에서는 뭐 좀 했죠. 동양에서는 뭐 이런 에테르라는 얘기는 없고, 뭐 나무, 물, 흙은 똑같은데 나무, 공기 대신 나무, 에테르 대신 금속 이렇게 했는데 참고 삼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턴의 저번에 진공은 중력의 얘기는 좀 했는데, 뉴턴이 이제 진공이 뭐냐, 중력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뉴턴이 고민을 했던 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1687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라는 책을
이게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이 책을 1687년에 발간을 했죠.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수식으로 표현되는데 두 물체의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셈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이 책에 이제 이걸 발표를 했고, 이게 발표를 하니까 사실은 저번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벤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틀리라는 사람이 이제 고전학자면 비평가, 이런 비평하는 사람,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뉴턴보다 한 20살 어린 젊은 학자였죠, 당시는. 그래서 중력을 딱 보니까, 작용 그러니까 뭐하라고 한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하면 별들은 언젠가 서로의 중력에 끌어당길 것이고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붕괴될 것이다. 뭐 중력이 다 끌어당기면 어차피 붕괴된다. 이 벤틀리 역설인데 뉴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네. 얘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이 말 되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해명 편지를 뭐 몇 번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0살 때 30살인 벤틀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멀리 떨어진 두 물체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통해 힘이 서로 작용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 뭐 약간 그러니까 뉴턴도 이 중력의 그 계산을 하고 실체는 봤지만 왜 진공이 발생하는가? 중력이 발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뉴턴 고민만 했나 그렇게 했는데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뉴턴이 1704년도에 그 옵직스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빛에 대해 썼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부제가 Treatise of Reflections, Inflections and Color of Light, 이게 빛에 대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뉴턴의 공간은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데 밀도가 중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인 에테르로 처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에테르라는 거를 이제 진공이랑 지금 이제 우리 김 박사 얘기하는 아니면 이 과거에 그 했던 그 에테르 이론이 다시 나왔네. 예,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 에테르의 밀도 변화는 중력장의 경향과 유사한 효과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 에릭 베이어든가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쓴 그 논문 중에 보면 중력 물리학에서 가장 아쉽게 놓친 기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중력이 어떤 진공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작용한 걸 이제 고민하다가 뭔가 이게 중력장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게 중력 물리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아인슈타인까지 온 거죠. 거의 200년 동안이나.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진공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연구를 하고,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거죠. 그게 이제 뉴턴보다는 한 거의 200년 가까이 지난 후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저번에 뭐 사진 많이 보였지만 아인슈타인 워낙 유명하니까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3살부터 여기 뭐 60까지 이제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아까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사진이 이 정도 중간쯤이 되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보면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래서 중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의 중력인데 이게 보면 이제 나사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지구라는 중력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뭔가 휘어져 가지고 마치 이렇게 이 구멍에 빠지듯이 이런 물체들이 끌려 들어간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중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이 이게 공간이 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빛도 휘어졌다.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도 에테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1920년도 쓴 논문에 22년도에 다시 편찬한 논문인데 이 중력장을 상대론적 에테르, 왜 에테르라고 했는데 이 상대론적 에테르가 시공간 외부의 근원으로 고전적인 에테르와 같이 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있다. 뭔가 물리적인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테르를 그거 옛날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진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에테르를 갖고 설명을 안 할 수 없다고. 글쎄, 안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에테르를 얘기하니까, 저번에 아까 그, 김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에테르는 없다. 그게 이제, 이 사람, 1800, 언젠가 자오지만, 1907년도인가 뭐, 그때 이미 밝혀졌는데, 에테르를 다시 들고 나오니까, 과학계에서도 이제 시큰둥했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에테르는 과학계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물리학 발전에 아무 역할도 못했다. 이런 아인슈타인이 이제 디스를 당했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에테르 얘기를 했다 괜히 뭐 쪽팔렸다 그러나 아마 그런 개념이 있어요.